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4분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매체와 문화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예전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드렸었던 기안 8세 복학왕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소식을 전했었는데 이 복학왕 얘기를 오늘 좀 다시 해보자고 하셨어요. 네네. 어떤 부분을 문제라고 또 보시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복화강에서 문제가 된 회차는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할 때도 독수리 타법을 쓰는 무능력한 여성인 봉지은이 직장 상사에게 성상납을 하고 정직원으로 채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여성 혐오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복화강은 원래 사회풍자적인 블랙 코미디이고 그렇게 여성은 성적인 착취를 거쳐야만 고용될 수 있는 한국 사회 현실을 풍자한 것이라고 이제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단편적인 장면 그 자체보다는 장면이 놓여 있는 맥락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봉지은 같은 경우는 주인공 남성인 우기명과 같은 대학을 다녔던 인물이고 네. 우기명의 전 애인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예전에 이제 우기명이 봉지은을 룸나무, 그러니까 룸살롱 꿈나무 이런 식으로 비하하기도 했었던 이런 캐릭터인데요. 사실은 이제 봉지은이 PC방 죽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PC방에서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이었는데 네. 일단 독수리 타법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캐릭터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직 여성 노동에 대한 기안 8사의 편견만이 반영되어 있는 텅빈 캐릭터로 소모되었다는 점이 사실은 더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더불어서 조경숙 만화평론가의 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조 평론가는 밑바닥 인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봉지은과 우기명은 같은 선상에 있지만 그렇죠. 우기명은 회사에서 중고차 사업을 살려내는 등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반면에 네. 봉지은은 취업에서조차 그저 성적인 대상으로만 남았다.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복화강에 관한 보도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한 단락의 어떤 내용들 그 문제가 됐던 발언들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맥락과 그 상황 전체를 좀 꼼꼼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네. 자, 그렇다면 또 최근에 헬퍼 투 킬베로스라는 웹툰도 지금 왜곡된 여성 간 폭력성 이런 것으로 지금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 지금 문제인 겁니까? 네, 이 작품의 경우에는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선정적이고 또 그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직접 찾아보시고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 작품은 원래 19금 만화여서 저는 묘사의 수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정적인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을 선정성으로 상상하는가 그 선정성의 성격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여성들은 끊임없이 성폭행을 당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혹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성에게 자신의 신체를 제공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인즉슨 이 웹툰에서 남성은 또 끊임없이 여성을 강간하고 죽이고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비정상적인 것이군요. 네, 여성은 성으로 축소되고 남성은 성폭력으로 치장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마치 남성성의 본질이라도 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이 저는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재현에는 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지금 비판이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헬퍼 작가가 연재를 중단했다고 하는데 네네. 입장문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네네. 작가는 그러니까 성인 등급이기 때문에 전체 관람대보다 좀 더 자유롭게 표현을 했다고 말하면서 네. 만화가 유독 다른 콘텐츠보다 표현의 수위에 있어서 엄격한 잣대가 들이대지기 때문에 그게 아쉬워서 이제 표현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작가들의 이런 문제의식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1997년에 현재 국민의힘 전신이죠. 신한국당에서 청소년 보호법을 발효하고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 아래 모호한 기준으로 만화를 검열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한국만화의 가능성이 큰 위기에 처했었다고도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네. 당시 신한국당 대표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여 만에 만화방 업자와 출판업자 142명이 불량 만화 유통 혐의로 입건되거든요. 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이제 유해 만화 목록이 발표가 됐는데 1,700여 종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창작 활동이 위축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1990년대 검열과 지금의 상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25년 전에 있었던 일은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검열이었다는 그렇죠. 점이고요. 네. 2010년대 중반 이후에 펼쳐지고 있는 건 검열이라기보다는 비평적 담론의 형성이자 소비자 운동이라는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전자가 상상력을 검열하는 것이라면 사실 후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편견을 바꾸자라는 목소리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이 작가들은 너무 그것이 과도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 아닌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걸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악플과 사이버 불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악플은 그러니까 알겠는데 사이버 불링은 뭔가요? 사이버 불링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막 안 좋은 댓글을 달고 뭐 작가가 한 말들을 가지고 가서 조롱하고 운동하고 예. 험악한 말들을 하는 이런 것들을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더 윤리적인 재현을 고민하는 목소리를 또 윤리적으로 어떻게 낼 것인가 창작자를 괴롭히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합리적인 비판을 제기할 그렇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이 좀 필요하겠고요. 근데 다만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목소리를 낼 때 가장 험악하고 가장 못된 형식에만 집중을 함으로써 비판의 내용까지 폐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사건들로부터 한국 사회가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토론 문화를 만드는 것과 비판의 내용에 귀 기울이는 것 둘 다를 좀 다 신경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사실 정치적인 올바름을 추구하자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을 때 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기득권의 표현의 자유만 보호된다는 점을 또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쉬운 예로 기안84 작가는 여전히 나 혼자 산다에 출연을 하죠. 비판을 예. 받았지만 근데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지적했던 세모치리 씨는 결국 하차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수위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결과는 그렇군요. 여전히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난다. 이건 문제인 거죠.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어떻게 힘을 가진 사람보다는 힘을 갖지 않은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좀 더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웹툰이 지금 계속 이제 논란이 좀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논란을 보면서 앞서 얘기해 주신 뭐 소비자 운동 이걸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 새롭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되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SNS에서 해시태그 운동을 하면서 익명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소비자 불매 운동을 조직하는 건 전 역시 약자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명가암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익명이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익명이기 때문에 또 함부로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날의 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익명 공격이나 소비자 운동은 약자뿐만 아니라 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세모치 씨에 대한 공격 같은 걸 보면 그렇죠. 그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그림자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볼 만하겠습니다. 네. 작가들의 목소리도 한번 지금 살펴보니까 주호민 작가는 시민 독재 이런 표현을 썼었고 기안84 관련해서는 원수연 작가가 가장 나쁜 검열이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건 어떤 뜻에서 나온 걸까요?
뭐 원수연 작가님 같은 경우는 개인 SNS에 작가들이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검열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나쁜 검열은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있었고요. 조호민 작가 역시 지금 웹툰 검열이 심해졌다. 그 검열을 옛날엔 국가가 했지만 지금 시민이 독자가 한다면서 시민 독재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해서 이제 논란이 좀 됐죠. 조호민 작가는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그러니까 독일의 나치의 경우처럼 대중 독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대중 독재가 무서운 건 대중의 목소리를 등에 업고 히틀러처럼 정치적으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등장하게 될 때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연의 윤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등에 업은 독재자 지금 한국 사회에 있나? 등장할 수는 있나? 전 잘 모르겠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실제로 2016년에 웹툰 검열에 찬성한다는 운동이었던 예스컷 운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대중 독재나 내부 총질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없었다는 점을 또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스컷 운동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뭐 이거는 뭐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나 페미니스트들이 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안티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검열 찬성 운동이었습니다. 2010년 당시에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성우로 일하던 K 씨가 이제 페미니스트로서의 자기 정치적인 의식을 뭐 SNS에 좀 게재를 했고 기억나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난 남성 게임 유저들이 넥슨의 K 씨의 해고를 요구하면서 바로 다음 날 계약 해지가 됐거든요. 네. 이런 사상 검증에 화가 난 웹툰 작가들이 K씨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네티즌들하고 이제 설전이 벌어졌었던 거죠. 그때 이에 반발한 독자들이 웹툰 작가들의 활동을 독자를 무시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결점 테러하고 웹툰 사이트 탈퇴 인증을 벌여나가면서 예스컷 운동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열에 찬성한다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끝으로 한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오늘 얘기를. 네네. 그래서 사실 표현의 자유는 말이 강자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질 때야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희정의 문화비평 최근 이어진 웹툰 여성 혐오 논란과 관련해서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정윤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